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점차 좁아지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야생동물들은 점점 도심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의 생활권과 빠르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심 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 로드킬 사고는 매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교차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 유일한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서울 남부지역에 위치한 광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는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래의 야생동물과의 공존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그들의 서식지 보건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랑천은 서울 북부에서 경기 남부에 이르기까지 약 34km에 걸쳐 흐르고 있고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야생동물들이 중랑천을 이동과 서식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천은 사진과 보시다시피 사실상 인간 중심의 시설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길게 이어지고 곳곳에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자리합니다. 심지어 강의 양측으로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랑천이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정작 야생동물을 고려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시는 야생동물과 공존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진정한 기반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랑물 재생센터의 일대는 하수처리 시설이라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산업 폐기물들로 가득 찬 고물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체육시설과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고물상의 폐기물로 이루어진 강변의 인공적인 레이어를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재구성하고 인간들은 강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새롭게 계획되는 생태공원을 통해 자연과 간접적으로 교감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중랑물 재생센터의 제3사 처리장과 그 앞의 강변을 하나의 통합된 생태보건 사이트로 설정하고 기존 도로는 사람의 산책로 동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처리장 시설은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를 상부 공원화한 후에 각 영역별로 특화된 생태 영역 인프라와 공급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사람의 동선을 기준으로 이 강변 앞쪽의 ABC 구역은 야생동물의 영역이 되는데요. 양끝의 AC 구역은 인간의 접근을 제한하는 완충 공간이 되고 중앙의 B 구역은 인간의 접근을 최대한 제한을 해서 야생동물들의 주요 서식지 클러스터를 두어 생태 흐름을 복원합니다. 기존의 처리장 시설이 주변 녹지의 도시적인 맥락을 단절시키는 요소였다면 새로운 공허 조성을 통해서 녹지의 흐름을 연결하고 인간과 생태계가 매개되는 문지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축을 그대로 확장해서 공원 내부로 우선 연결하는 직선축을 형성한 다음에 그 사이로 유기적인 생태의 흐름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곡선 형태의 산책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정화된 그 하수 처리장의 하수를 업사이클링해서 생태 습지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 하수 처리장 시설이 원형으로 오프닝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존 처리장을 상부 공원화하는 방식으로는 건물 복개 방식을 선택해 토지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공사를 최소화했습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을 해체해서 봤을 때 기존 처리장 시설 위로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층, 방수 및 배수층, 그리고 토사층이 차례로 쌓이게 됩니다. 그 위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은 한 겹의 커튼 레이어가 감싸고 인공 구조물 위로 형성된 이 마지막 이 커튼 레이어 겹이 다양한 생태 인프라가 직접 만들어지는 레이어로 사람과 자연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레이어가 됩니다. 이 커튼 레이어 사이사이들에 이렇게 메스들이 배치되는데 이 메스들이 때로는 지형 위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지형 아래로 숨기도 하면서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완화하는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커튼 레이어를 비롯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 와일드 커튼이 작용하는 역할은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전시시설이 공원 위로 노출되는 이 오프닝 위로 데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과거 전시시설과 새롭게 지어진 공원을 함께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존함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기존 도시 구조의 새로운 생태 인프라가 스며드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완화합니다. 공원에 설계된 메스들은 마치 가벼운 벽을 구성하는 돌들처럼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그 위는 빛과 공기가 통하는 가벼운 형상의 지붕이 존재하게 되고 이처럼 건물의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장치를 통해 자연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공원의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가운데 타워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전문가 영역의 구조센터가 그리고 가운데 타워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좀 공공 영역의 생태 박물관과 전시관 그리고 교육관이 존재하고 이 타워가 그 둘에서 영역을 섞는 역할을 합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영역과 탐조시설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배치됩니다. 센터의 1층 도면인데 동물들의 구조, 치료, 회복 과정을 지원하며 2층에서는 서식지 모니터링, 연구시설과 같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적인 생태 플랫폼입니다. 원형으로 구성된 공간 구조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행정과 의료, 그리고 자연과 인공 간의 관계를 좀 유연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구조센터 외곽에는 이런 지형 형태의 야외 계류장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계류장은 구조 후에 야생동물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전이 공간으로 기능하며 서식지 복귀 전 단계의 모니터링 및 행동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지형의 흐름을 따라 유기적으로 설치된 계류장은 구조센터 내부 활동과 외부의 생태 환경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생태적인 경계 공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태 타워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구분 없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태와 자연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타워의 목재 구조물로 이루어진 파사드에서는 새들이 잠깐 앉아서 머물렀다 가기도 하고 때로는 둥지를 들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워 중심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와 계단만을 통해 이동하며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인공에서 멀어져 자연과 생태의 일부가 되는 시퀀스를 느낍니다. 계단의 난간은 새의 충돌 위험성을 비롯하여 동물들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인간의 개입을 낮추기 위해 익스펜디드 메탈 소재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리드한 시각적 경계가 되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투과성을 통해 도시의 풍경과 자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사담의 영역 또한 최소한으로 설정했습니다. 타워는 높이에 따라 종을 구분하여 5가지 구역으로 나뉘고 그 구역의 경계 인근에서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층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단 14개의 층만 존재하는 이 타워는 온전히 야외로 열려서 자연을 관찰하고 조망하는 데크층,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 라운지층, 그리고 사람을 위한 층이 아닌 야생동물이 개입 가능한 생태층, 이렇게 3가지 층이 번갈아 배치됩니다. 특히 생태층은 파사드에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이 목재 구조물이 수평적으로 좀 관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조류뿐만 아니라 작은 설치류들이 파사드를 타고 올라와서 생태층에 머물기도 합니다. 생태 전시관과 교육관은 하나의 가벼운 지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중앙에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휴게 공간들이 자리 잡습니다. 전시관의 2층으로 올라가면 브릿지를 통해 아까 그 높은 생태 타워로 동선이 확장되기도 하고 이는 이 관람자가 전시의 흐름 속에서 타워로 이동하며 전시의 마지막이 자연 생태계를 직접 마주하는 경험으로 전환되게 합니다. 그리고 렌더 사진과 같이 가벼운 지붕 속의 오브제는 실제 돌이 아닌 자연석을 좀 닮은 산업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제작됩니다. 기존의 중랑천 간변을 지나가는 동부 간선도로와 가람길의 지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또는 그 고물상에 있는 폐차장의 폐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부품들을 자연석과 유사한 질감과 형상을 띠도록 하여 공원 경관의 새로운 일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버려진 인공자원은 이로써 새로운 공간적 의미를 획득하고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 산업 폐기물 업사이클링을 토대로 하는 에코마켓과 공방, 그리고 생태 관찰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이 전체 공원에 배치가 됩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는 버퍼존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사람의 인식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이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가벼운 벽 안으로 사람이 숨어서 동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벽 위로 올라가거나 벽 아래 지하 공간에 숨어서 동물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중랑천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 중 대표적인 종을 선별 후 시간대별 높이별로 나눈 후 각 종별로 행동 반경을 조사해 서식지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서식지 클러스터 사이의 간격은 야생동물의 후각 간섭 범위 이상인 30m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 클러스터 앞뒤는 휴식존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식지 클러스터의 중심부에는 조류와 설치류들이 보금자리로 쓸 수 있는 관목형 구조물을 두고 그 사이를 둘러싸듯 은시처들을 배치할 때 이 은시처들을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산업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다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본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람과 자연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가 아닌 그 경계 속에서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표지를 보시면 이름 쓰면서 중량천에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나? 네, 제가 조사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축의 일부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배치도 혹시 있어요? 네? 배치도 모형을 참고하시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또 이제 인프라, 도시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도시 인프라들하고 계획하신 부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기가 궁금해서. 우선 기존 하수 처리장 영역 그리고 태화력 플라자는 네 이쪽에 아니면 저 안쪽 왼쪽이겠네요. 태화력 플라자는 어쨌든 환경시설로 개방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연관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하수 처리장 내부에서 접근할 때는 이 전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고 아니면 여기가 정문인데 정문을 통해서 그대로 진입하는 경사면이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약간 사람을 위한 시설인지 동물을 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동물에 대해서 아까 크기 조사하고 레벨 조사하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게 이 건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공간을 굉장히 잘 설계를 했어요. 그걸 제가 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 면에는 동물들이 다니고 그 밑에 공간은 사람들이 다니는 건가요? 지금? 대외관이? 우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조금 구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크게 할 일은 아닌 수도 있고 굉장히 약간 사실 저는 이 타워가 맨 처음에 볼 때 오피스인 줄 알고 근데 사실 저런 구조물이 목구조로 돼서 몇 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을 위한 패스 정도가 자연스럽게 그냥 잘 형성돼서 그냥 동물들이 잘 있는 장소였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와대대하게 막 지금 약간 거의 여기서 뭔가 비행기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좀 이제 처음에 되게 소박한 얘기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이게 되게 커져서 조금 사실 의외여가지고 좀 당황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게 되게 약간 그 작은 거로 그냥 목구조로 땅속에 박혀가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돼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잘 만나는 그런 어떤 막 새도 않고 이런 사가가는 그런 거 구조물이었으면 뭐 나쁘진 않았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이미지는 안 그래서 프로젝트의 당위성에 지금 공감이 잘 안 돼. 이게 솔직한 제시네요. 굉장히 다 좋은데 지금 420m에 1000m라고 써 있는 이 사이트 전체를 이제 야생동물
그리고 일정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배제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이거 보면 위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인문적이고 대단히 배타적인,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들을 거부하고 있는 시설로 둘러싸여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게 야생동물이 강변을 제외하고는 있을 것 같지 않은 네. 환경 속에 여기에 야생동물을 위한 메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잘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그냥 사람을 위한 시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디자인 되게 힘있게 아주 잘 하셨는데 그 시설하고의 연관성은 도저히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할까 하는 좀 어렵다. 주제 말씀하셨을 때 어느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어쨌든 그 동물을 위한 공간과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저희 이제 투소 같은 거 보면 결국 동물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사용하는 공간을 펜스로 경계를 지어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렇게 구분을 오히려 한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 사이트가 되게 적절하게 저도 그 아까 책 들으면서 야생동물 구조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서 주어야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나요? 특히 여기 서울시내에서는 그렇게 연습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토에 나가야지 있는 거라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저 사이트에 강화해서 조금 저런 시설이 점차로 뭔가 이렇게 전환되는 친환경 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서의 하나의 제안이라고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 여기까지. 감사합니다.